안녕하세요. 네, 반려동물의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이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전에 영상들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들에 대한 영상들을 좀 여러 번 찍어서 오늘은 제가 수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수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페이닥터, 그래서 진료 보는 수의사, 월급 받는 진료 보는 수의사랑 이제 원장이 됐을 때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한 4개월 전만 해도 제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 수의사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원장님들, 이제 특히나 저는 또 이전의 병원에서 저는 과장으로 근무했고 다른 원장님들은 부원장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장 그리고 혹은 원장, 이렇게 페이닥터랑 원장의 차이점을 제가 사실 제일 크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원장은 그래도 약간 페이닥터와 원장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부분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업무량이나 피로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페이닥터들은 어떤 병원에서 일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좀 피로도나 업무량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근무했던 병원이 되게 크고 이제 업무도 되게 많고 진료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되게 바빴어요. 되게 바쁘고 힘들고 야간 당직 서고 막 밤새 아침까지 막 진료 보면은 그 피로도가 진짜 2, 3일 정도 안 풀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좀 크고 바쁜 병원에 있었는데, 그래서 나머지 원장님들이랑 우리는 좀 오픈하면 좀 워라밸도 좀 챙기고 너무 힘들게 하지는 말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셋이서 좀 마음을 모아서 오픈을 했는데, 사실 그때보다 지금 곱하기 2로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그래도 좀 삶의 질을 높여보고자 나왔던 건데 진짜 곱하기 2로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진료 보는 시간 같은 것도 되게 길어지고, 저희가 출근해서 퇴근까지 아침에 나와서 진짜 밤늦게 새벽에 간다든지, 아니면 출근 일수 자체도 이제는 주 5일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졌고, 네, 업무량 자체도 어쨌든 원장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업무가 많더라고요. 이게 페이닥터는 진짜 진료에만 좀 치중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진료도 집중해서 봐야 되지만 어떤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직원들 관리라든지 물품 관리, 마케팅 관리, 되게 이게 원장이 돼 보니까 정말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전에 즐겨봤던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되게, 저는 이제 주인공들이 다 의사죠. 그래서 보면은 쉬는 날에도 갑자기 진료 보는 환자 상태가 안 좋다 하면은 여행 갔다가도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저렇게 힘들게는 안 해야겠다. 그 드라마 보면 진짜 집 병원 이거밖에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집에 갔다가 병원 갔다가 또 집에 갔다가 병원 갔다가 이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렇게는 진짜 못할 것 같다, 사람이. 그래도 사람답게 좀 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드라마 보고 한 달 뒤에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량이나 피로도는 확실히 진료 수의사로 있을 때보다 원장일 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진료 수의사 때는 몇 시간 일했고 지금은 몇 시간 일하고 계세요? 주로 따졌을 때? 일단은 진료 수의사 때는 저희가 보통 출근하면 제가 9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10시간 중에 밥 먹는 시간 1시간 있었는데, 그래서 총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 자체는 9시간이었고 야간 당직 때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주로 주중에 출근하면은 9시간이었고요. 지금은 일단 기본으로 설정해 놓은 거는 12시간이긴 한데, 사실 12시간 일해본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기본으로 거의 13시간, 14시간이라고. 저번에 저 24시간 일한 적도 있거든요. 밤에 응급한 중환자들 와가지고 그날 진짜 낮 12시에 출근하고 집에 딱 퇴근하니까 오후 1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후 1시. 그랬던 날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또 앞으로는 이제 저희도 24시간으로 운영할 거라서 더 바빠지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계획은 그렇고요. 기존에는 5일 출근할 때 나머지 쉬는 날에는 뭐 하셨어요, 평소에? 나머지 쉬는 날에는 그래도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래도 한 번씩 여행도 다니고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집이랑 병원밖에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 한 번씩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쓰러져 자요. 그냥 평상 사복 입고 출근해놓고 그냥 병원에서 있는 병원옷 입고 그냥 집에 가서 쓰러지거든요. 그런 날도 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자유도가 있지 않나, 자유로움이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거는 직장인 분들이 아마 다들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텐데,
이게 근무 환경이 좋고 뭐 윗사람이 아니면 사장님들이 잘 대해주셔도 이게 밑에 있는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혹시나 이전에 병원의 원장님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길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물론 잘 대해주셨어도 그런 점들이 사실은 조금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 병원이다 보니까 조금 눈치 같은 걸 볼 일이 사실 없어지고 뭐 공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료가 안 바쁠 때 커피 한잔 한다든지 이런 여유로움 그리고 이런 어쨌든 자유로움은 좀 확실히 생기는 것 같아요. 자유도라고 해놓고 뭐 병원 안에서 공부 편하게 하는 거나 아니면 뭐 병원 안에서 커피 한잔 하는 병원 안에서만 자유로움 얘기해서 조금 짠하긴 한데 무튼 병원 안에서는 조금 자유로움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실 이제 책임감이라고 제가 이제 부르고 싶은데 물론 책임감은 이제 사실 수의사들은 다들 어느 정도 당연히 가지고 있죠. 이게 진료를 보는 수의사든 원장이든 어쨌든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진료를 보기만 하는 이제 진료 수의사일 때는 책임감이 사실 치료하는 아이들에게만 좀 책임감이 컸는데 지금은 어쨌든 원장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책임감이 여러 가지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뭐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당연히 좀 아픈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도 훨씬 이전보다 커진 것 같고 뭐 병원에 대한 책임감이라면 당연히 병원 전반적인 뭐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병원 매출 같은 것도 고려를 안 해볼 수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어쨌든 페이닥터 때보다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도 훨씬 커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저희 병원에 이제 같은 동료들이다 보니까 혹시나 뭐 불편한 사항 없는지 일하다가 혹시나 또 다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 써주게 되는 것 같고 당연히 아픈 아이들한테도 훨씬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페이닥터일 때 절대로 뭐 대충대충 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어쨌든 그때 책임감이 100점 만점에 90이었으면 지금 정말 한 1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를 얻는 만큼 책임감도 당연히 커지는 것 같은데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좀 진짜 한번 이악 물고 더 한 번 더 케어해주게 되고 좀 신경 써주게 되는 그런 좀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은 좀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다른 점인데 좀 이제 감정 공감 능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커지는 것 같고 좀 성취감이나 약간 행복함 이런 것도 좀 커지는 것 같고 좀 슬픈 면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입원해가지고 당연히 뭐 간단한 접종이나 뭐 그렇게 경증의 이제 수준의 이제 진료를 보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중환자들도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제가 사실 진짜 밤새 노력해서 살리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럴 때 사실 페이닥터일 때도 참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진짜 눈물을 흘려본 적은 크게 없긴 한데 여기 와서 저 사실 아픈 아이들이 무지개 다리 건너고 이럴 때는 진짜 눈물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놀랬던 건데 그만큼 좀 아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감정 공감 능력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또 근데 또 중환자들 중에서 당연히 건강하게 회복해서 집에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 뿌듯하고 또 그거 보시고 보호자님들도 행복해 하시면 또 그거 보고 기분 좋고 그래서 뭐 이전에 막 다른 원장님들이 막 정말 제일 1순위로 행복한 게 뭐냐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돼서 집에 갔을 때 그 뿌듯함이라고 하시길래 그때는 사실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와닿진 않았는데 이게 제가 원장이 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진짜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장이 돼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후회 안 하세요? 사실 뭐 후회되는 면도 있고 또 좋은 면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개원하기 잘한 것 같아요. 수의사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개원한 상황으로 무조건 와야 돼요? 수의사를 선택하면? 혹은 다른 길로 갈 거다?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수의대 졸업하고 군대 이제 전역했을 때 사실은 저는 동물병원 안 오려고 했거든요. 저는 원래 공무원 같은 데 가려고 했어요. 사실 동물병원 같이 치열한 데는 저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사실 저는 좀 약간 워라밸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서 좀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이런 거 하고 너무 힘들게 살지는 말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약간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은 제일 후순위가 동물병원에 어쨌든 근무하는 거였는데 이게 사람 사는 게 뜻대로 안 된다고 어쩌다 보니까 인턴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까 진료를 보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제 처음에 초심이랑은 정말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근데 또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괜찮은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새옹지마라고, 이것도 나름 더 기회이지 않나,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이게 내 기회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제가 느끼는 이제 페이닥터랑 원장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페이닥터든 원장이든 이제 모든 수의사분들이 되게 이제 아픈 아이들 치료에 전념하고 또 잘 됐을 때 기뻐하고 또 아이들이 낫지 않았을 때 슬퍼하는 그런 감정은 제가 봤을 때 다 공통된 감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원장이 되었을 때 이제 좀 더 그런 감정들이 커진다, 책임감도 커지고 이제 업무량도 많아지고, 대신에 좀 아이들이 이제 잘 나았을 때 그런 기쁨도 더 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 얘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